네, 물리적 인자치료 및 실습, 질병에 대한 인자치료 적용 케이스 발표를 맡게 된 이팀 이은호입니다. 저희는 TKA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크게 페이지 1, 2, 3로 해서 저희는 기능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인자치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KA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토탈 니 아스로플라스티. OA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환자들이 더 이상 이제 자기 관절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OA가 너무 심해져서 TK를 많이 수술을 많이 하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인공관절을 대체하지 않고 그냥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노인분들은 수술을 하게 돼도 회복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제너럴 컨디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노인분들한테 이 TK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아직도 그런 의견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환자 케이스는요. 이름 박종민, 나이는 55세, 남성으로 평소 등산을 이제 즐겨하는 이 환자는 등산 중에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갔더니 굉장히 심한 OA로 진단을 받아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직접적으로 더 이상 관절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 근데 나이가 또 55세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TKA를 시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적용시킨 인자치료 장비로 크게 세 가지를 넣는데요. MNES 그리고 텐스 그리고 FES 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MNES 같은 경우는 파형 또그 책에 나온 것처럼 위상파 맥동전류, 정상시치 주파수, 뭐 전류 강도 다 책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다친 사람들, 굉장히 심한 부종이나 급성이었을 때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바로 아마 바로는 수술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붓기가 빠질 때까지 병원에서 하루 이틀 입원을 하고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염증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에 오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 2, 3일 안에 근력이나 나머지 근육 같은 경우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수술 전에도 NMES를 적용시켜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NMES를 적용시키고 수술 전에 무릎 관절은 아니더라도 고관절 및 발목 관절에 대한 운동을 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 후에 조금 그 아픈 거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게 미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운동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 논문에서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집에서 그냥 아래 운동을 시켰고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전통적인 물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뭐 KSS나 WOMAC 같은 경우는 NMES가 더 좋게 나왔다고 하고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약자들은 어떤 무릎에 관한 스코어 점수예요. 평가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찾아봤는데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6주 차에는 ROM과 GUG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일어서서 걷기 검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TUG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물리치료사 그룹에서 조금 더 좋게 나왔다. 6개월 차에는 GUG 테스트 말고는 NMS 그룹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이제 신경근 전기 자극은 근육 활성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대퇴사두근에 재교육하여 TKA 후 조기에 근육 기능을 회복을 촉진합니다. NMES가 운동 피지에 흥분성에 영향을 주어 운동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KA 수술 후 초기에는 신경근 전기 자극을 사용하면 보행과 같은 신체 기능을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는 TKA 후 노인 환자 그룹에서 대퇴사두근 근육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근력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NMES를 사용한 것이 유효했다고 나타났습니다. NMES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와 같이 근력을 향상시키기에 도움을 주는 인자 장비여서 수술 전과 그리고 나중에 초기 말고 중기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할 때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텐스입니다. 텐스.
텐스는 파형은 단상파, 비대칭 양상파고 전류 강도, 맥동 시간도 같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어,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중주파를 배우고 ICT를 배우면서 임상에서는 환자들한테 부드럽고 더 촉감이 좋은 ICT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근데 또 텐스는 또 통증 조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해서 두 개를 약간 비교해보는 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수술 전에는 ICT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고, 수술 후 급성기 때는 텐스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좋았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텐스 사용을 지지하는 몇몇 이론들이 있다. 통증을 관문 조절이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고, 텐스에 의한 큰 직경의 들신경 자극은 뒷불에서의 통각섬유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절이 되고, 두 번째 근거는 이제 긍비적 전기 신경 자극은 만성 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수술 후 통증이 치료에 약간 유용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맹거 위약대조 연구에서 TKA 후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한 양식은 텐스를 사용한 것이 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근거는 텐스는 슬관절 전치 환술 후 통증과 아편유사제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텐스 그룹은 부작용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텐스를 많이 사용하는 거 갖고 수술 전에는 ICT로 적용시키는 것 같습니다. 텐스에 고민도 저강도로 해서 적용을 시켰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텐스를 사용한 이유, 근거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텐스 사용 시 통증에 대한 바스 점수 감소, 6분 걷기 검사에서 걷기 거리 향상을 통증 감소와 장거리 보행이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 이것도 14년도에 3개월 동안 텐스 사용 시 통증 감소, 기능 개선, 삶의 질 개선이 된다. 또 14년도에 TKA 수술 후 재활 운동 중 텐스를 사용하면 진통 효과로 인해 통증 감소가 일어나지만 유약 효과가 존재하며 효과는 6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16년도에 텐스는 무릎 골반전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네, 아까 RCT와 비교했던 그런 논문 근거인데요. 통증 및 강선 범주에서 시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그룹 간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임상 환경에서 활용되는 펄스 단파 투여요법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네, 다음은 두 그룹은 모두 통증, ROM, 부정평가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두 그룹의 약물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그룹 1과 약물 섭취량 감소 있었으므로 ICT 그룹이 조금 더 효과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ICT 적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적합한 빈도와 적용 시간은 아직 불확실하다. 네. 따라서 ICT는 심부에 있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술 전 단계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조의 오해, 네, FES도 똑같이 파형, FES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거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켰고, 지각형 대칭 이상파, 이런 비율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고요. 이제 페이지 1부터 이제 운동하고 이제 재활하고 마지막 복귀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에서의 목표는요. 수술 후 치유적인 조직 보호하기, 통증과 부정 조절, ROM 회복. 니 OP 환자들 같은 경우는 CPM으로 굴곡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익스텐서를 먼저 용도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구축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이따 교수님께서 한번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익스텐서를 먼저 만드는 이유, 그리고 CPM으로 플렉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 코멘트 부탁드리고, 주의사항은 목발 사용, 그리고 감각 운동 결손. 저희가 차려준 자료에서 그 TKA 그 재활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자료를 찾았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굉장히 고강도로 수술한 날부터 바로 굉장히 고강도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과연 이거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교수님께 코멘트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천천히
느리게 근력은 없이 통증 조절만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수술한 날 바로 그냥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실 거고요. 어,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웨이트 베어링을 바로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웨이트 베어링 과연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수술하고 하루 만에 웨이트 베어링을 서서. 근데 그 프로토콜을 보면은 목발을 사용해서 웨이트 베어링을 줘야 된다. 어,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아킬레스 건 같은 경우는 건에 대한 수술을 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웨이트 베어링을 또 못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건이 이제 고착되고 뭔가 콜라겐 형성되면서 딱딱하게 어느 정도 그 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웨이트 베어링을 주어버리면 건에 대한 그 인장력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재발의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건이나 근육 같은 경우는 바로 웨이트 베어링 주는 게 조금 주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찾은 것처럼 그 포스트 오피, 그러니까 수술한 첫날 바로 그냥 베드에서 내려와서 의자에 앉은다. 근데 뭐 원래는 요게 포스트 오피 2데이였거든요. 2데이 뭐 3데이 요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배운 이론과 이런 교수님들이 얘기했을 때 과연 그렇게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바로 고강도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요거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었고, 근데 보면은 바로 ROM이랑 스트레스를 바로 합니다. 펑셔널 모빌리티를 바로 하고 바로 ADL 트레이닝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또 아까 그분께 여쭤봤을 때 우리 말고는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똑같이 고강도로 해서 이제 컨티뉴 ADL 트레이닝 계속 한다.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를 했고, 이제 초기에 텐스를 이제 적용시켜서 목적은 이제 통증과 부종 조절. RM, 텐스는 15에서 40mA로 강도 근 연축 없이 편안한 느낌으로 70에서 150Hz 주파수로 부착을 하고, 전극 배치는 VMO하고 V의 양쪽 GCM. 그렇게 해서 서로 통과되면서 무릎에 자극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부착을 했고요.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치면 프라이스 많이 얘기하는데 냉요법을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스보다 우리가 아무래도 인자 치료를 배우고 있고 냉에 대한 인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크라이오를 생각하게 됐고요. 목적은 이제 통증과 부종 조절. 그리고 17년도 논문에 의하면 텐스와 냉동요법을 병하는데 더 좋은 통증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고, 크라이오의 장점은 또 짧은 치료 시간이 있고 비접촉으로 이제 감염이 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크라이오하고 텐스하고 같이 했을 때 2003년에 냉동요법과 오늘 요법을 비교했을 때 냉동요법이 오늘 요법보다 더 ROM 기능 및 무릎의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붓기를 줄여주었다. 17년도에 단독 냉동요법보다는 텐스하고 냉동요법을 같이 했을 때 통증 감소가 효과적이었다. 이런 근거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운동에 대한 포커싱을 많이 맞췄고 이제 근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교수님께서 중간에 코멘트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바로 수술 전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서 수술 후 바로 ROM 플러스 근력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운동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등적성부터 뭐 고강도 운동까지 그렇게 운동을 페이지 1부터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웨이트 베어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운동을.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환자의 통증이나 뭔가 수행하기 어려웠을 때에 일부러 더 손상을 악화시키기보다는 환자를 봐가면서 근력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DL까지 갈 수 있게 점차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는 이제 퇴원하고 12주. 그리고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거에 그 아까 재활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이틀 만에 바로 퇴원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 3주 더 오래 있어야지 보험금도 많이 나오고 뭔가 병원에 더 이득이고 그런 이유에서 과연 근데 이게 환자한테는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음. 어쨌든 외국에서는 바로 이틀 만에 퇴원시키고 내원하면서 홈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홈트레이닝. 페이지 2의 목표 보면은 니 플렉션 RM 각도 110도, 니 풀 RM 각도, 이스텐션 플렉션 다 합쳐서 풀 RM 각도 만드는 게 목표고, 환측 다리의 근력 회복 시작, 쿼드 집중으로. 그리고 지구력 훈련도 바로 시작하고요. 보조 도구를 이용한 정상 게이트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FES를 적용시키는데 FES는 기능적인 거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FES를 이제 보면은 이 쿼드하고 햄스트링에 각각 붙여서 게이트 패턴을 운동할 때 쿼드하고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갈 때 익스터널 스위치를 사용해서 그 치료사가 같이 자극을 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요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to 뭐 IMUS라고 하는데 이런 거 찾아보니까 우리 옆에 갖고 있는 동작 분석기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3D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시각 효과가 있는 그런 장비를 또 무릎하고 쿼드에 붙여서 거기에 따른 또 운동 강도나 빈도, 시간 이런 거를 조금 설정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장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케인이나 지팡이 이용해서 정상 게이트 패턴을 만들고 쿼드하고 햄스트링에 전극을 배치한다. 음. 그리고 TK 어이고 밑에 보시면 TK 환자들이 힙플렉서 머슬과 니 익스텐서 머슬을 작용하는 특징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FES 전극 배치를 해당 근육에 부착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NMES도 똑같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순환비로 해서 1대5로 붙였고 지구력 훈련 시작하고 전극 배치 VMO, VL 강도는 수축될 정도로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름 운동 부터 시작해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앤 스트레스닝 그리고 프로폴리셉션까지 무릎은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프로폴리셉션 밸런스 운동 같이 운동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거 넣었고요. 이제 바로 기계 머신을 이용해서 바로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스트레스를 고강도로 주는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도 쿼드리세스의 이센트리 컨트롤을 더 강조하는 운동이 되겠고 아까 말했던 프로프리셉션에 대한 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워킹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절뚝이거나 뭐 목발을 사용해서 진행하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12주 정도 됐을 때예요. 12주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걷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운동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 보면 목발을 사용해도 되고 가능하면 워커나 케인 쓰고 이제 운동을 고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키다 보니까 이 흉터 회복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고 감염 징후 부종이 증가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의사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3를 보면 이제 12주 이후입니다. 12주 이후에 목표는 이제 여가 활동 복귀. 아까 환자 케이스 보면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이제 병행해서 ADL 일상생활 복귀를 하기 위해서 NMES하고 운동을 병행해서 여가생활 복귀가 목표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너무 격렬한 스포츠는 피하고 반복적인 무거운 들기도 조심해야 되는 걸로 주의사항에 적었습니다. 아까 이제 걷기를 시작했으면 다음은 뭡니까? 뛰는 거 하고 이제 등산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스태퍼 계단 오르기나 내려올 때의 그런 동작 같은 경우 운동을 넣고 그리고 점핑 이제 웨이트 베어링 지나서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점핑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걸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산 시에 이제 인공관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서시스를 추천했고 그 후에 일상생활 돌아가서 즐거운 등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거 자료는 저희가 이렇게 12개 정도 나왔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DOA 하고 이렇게 TKA 하니까 저는 오히려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답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수술 전에는 ICT가 좋대요. 수술 후에는 텐스가 좋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TKA를 받는 수술 환자라면 DOA가 이미 심한 상태겠죠. 그럼 이 사람은 무릎 통증이 지금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OA 환자한테는 텐스가 좋다, ICT가 좋다? ICT가 좋다 그랬어요. 왜? 깊이 들어가고 느낌이 부드러우니까. 근데 TKA 해버리면은 깊이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인공물입니다. 거기 조인트 리셉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ICT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페인 컨트롤 할 때는 텐스가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하는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TKA 수술 후에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텐스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TKA 전인데 왜 페인 컨트롤 했지라는 게 이 사람은 분명히 앞에 니 OA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TKA 같은 경우에는 프리 리해빌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이렇게 뭔가 하기 전에 재활이라고 표현해서 프리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꽤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술 전에 뭘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TKA는 프리리빌테이션이 거의 요즘에는 뭐 효과적으로 보자면 거의 필수 수준이라고 해서 좋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아까 얘기했듯이 수술 한 이틀 전쯤 입원해서 컨디션 조절뿐만 아니라 근력도 오히려 좀 올려놓고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는 거를 굉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작은 거 아까 질문 나왔던 거 중에 이렇게 텐스 급성기 수술 바로 직후에 써도 되는 거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개방 상처에 전기 치료를 못 쓰는 이유는 감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TKA 수술하고 나면 무릎이 이렇게 있을 때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파텔라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잽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보면은 개방 아닌데 많죠 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고 감염 피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인 컨트롤 해야 되니까. TKA 수술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직후에 문제가 될 걸 생각해 보면은 페인 아픈 거 그리고 부종 이렇게 두 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종 해결하기 위해서 크라이오 잘 적용했고요. 통증 조절, 텐스, 인자 잘 적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거의 저도 뭐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DOA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면 DOA 환자 아까 발표했던 저한테 제가 운동치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DOA는 어브노말 폴스의 뭔가 방지를 위해서 운동이 제가 아팠을 때라든가 제 주변에 아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쿼트 운동시키고 뭐 다리에 무게 들고 막 운동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게이트 트레이닝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그 자세가 잘 잡히도록 뭔가 치료할 수 있는 운동 치료를 적용한다 그러면 TKA는 이제 더 이상 니 조인트에 어브노멀 폴스가 있든 없든 큰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를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수술로 이렇게 헤집어 놓은 근육들이 완전히 근력이 정상화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근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좀 왈가불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은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뭐 등척성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바로 해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자의 부종이 심하고 페인이 심하면 하면 안 되죠. 근데 부종과 페인이 조절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근력 강화를 해야지 이 사람의 회복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킨 게 좋죠. 하루 늦어지면은 뒤에 가서 일주일이 회복이 이렇게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트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보통 여러 가지 수술법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발표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TK 같은 경우에는 빨리 웨이트를 줘도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웨이트를 주면 수술이 더 잘 붙을까요? 아니면 수술이 떨어져 버릴까요? 저 붙여놓은 게. 잘 붙겠죠? 눌러주니까. 그래서 웨이트 줘도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줄 때 프로토콜에서 좀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풀 웨이트를 주라라는 말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웨이트의 강도를 몇 %에서 서서히 증가되는 식으로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웨이트를 줄 수 있는 수술법이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웨이트 자체가 회복되는 걸 방해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 텐던 럽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동안 웨이트 안 주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웨이트 베어링 한 거 이야기 해줬고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시기별로 이 우리 발표조에서 시기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1단계에서는 니 조인트에서 익스텐션 용도를 먼저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 저한테 토스를 해서 답을 하자면 이 사람은 최대한 빨리 웨이트 베어링 시켜야 돼요. 근데 니 조인트가 용도가 안 되면은 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플렉션보다는 용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1번 ROM과 관련돼서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90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지 2에 넘어가면은 한 110도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프로토콜을 만든 나라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서양 쪽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얘들은 바닥 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 니 조인트는 의자에 앉은 각도만 나오면 돼요. 그게 11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1단계에서 90도라고 얘기했는데 60도를 먼저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60도를 먼저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노멀 게이트를 할 때 리플렉션의 최대 각도가 60도예요. 그래서 60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110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 ROM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TKA에 나오는 저 플라스틱 구조물들 이렇게 뭔가 인공 구조물 자체 개발이 대부분 외국에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풀 ROM 한 130도에서 1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저 인공 구조물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발생돼요. 이게 짓이겨져 버리는 저렇게 구조물을 만들 때 요즘에는 안에 십자인대도 보존하는 수술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인대나 아니면 이렇게 그 코라테랄 리가멘트 이런 거 살려 놓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진 않겠죠. 근데 이게 많이 굽혀지게 되면은 걔들한테 이제 부하가 너무 많이 발생돼요. 풀아로인까지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110도 정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굉장히 서서히 각도를 증가시키지 110도까지는 빠르게 증가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페이지 2단계에서 이것도 아마도 지금 이제 1단계에서 하는 운동들 보게 되면은 OKC 상태에서 이렇게 한 관절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서 환자를 세워 나가죠. 스탠딩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이동을 위해서 보행까지 시키는 거, 이게 이제 1단계 끝이 났어요. 보행까지 만들어 둡니다. 그럼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근력을 확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시 추가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아까 운동치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짜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트렝스닝 할 때 지금 저기 그 스트렝스닝 저 기구 가지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쿼드리셉스의 이센트릭 컨트롤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발표자들 이거 왜 강조하는지 생각을 해봤을까? 보행시 중요할 것 같아서 저것도 마찬가지 저거 ROM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ROM 증가 방법이 저거라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센트릭 컨트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콱 밀었다가 서서히 힘 빼면서 굽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무게 자체가 스트레칭도 되면서 운동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좀 덜 아프면서 운동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서서히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제 리가멘트에 대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한 60도까지 만들 때는 치료사들이 모빌리제이션 해가지고 막 굽혀줘야 돼요.
근데 110도까지 이렇게 만들 때는 저 방법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저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개 중에는 뭐가 좋을까요? 스쿼트로 내려가는 것도 이센트릭 조절하는 거잖아요. 기계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맞을 텐데. 저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OKC 운동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저게 CKC 아닙니다. 웨이트 베어링이 안 됐어요. 저건 OKC 운동법입니다. 스쿼트는 CKC예요. 뭐가 좋게요? 보통 우리는 직관적으로 CKC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OKC가 좋아요. 그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병원들이 저 장비 없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없으면 하여튼 어쨌든 고안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스쿼트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다면은 당연히 저 장비 사용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도 플랜 잘 짰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DOA와 달리 TK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빨리 이 사람이 완전한 일상생활로 복귀까지를 목표로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페인이 발생되고 이런 거 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큰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페인이 발생되던 니 조인트 카틸리지를 다 잘라놨습니다. 더 이상 페인은 이 사람한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오브노멀 폴스 정도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고강도로 빨리 시켜가지고 빨리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이틀 정도 퇴원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없는 경우 부종이 과도하지 않고 감염이 안 됐고 페인이 조절되고 있을 때 이때는 이틀 정도 퇴원시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48시간쯤 지나면은 우리 염증 회복 단계 배웠잖아요. 보면 불필요한 염증의 이런 과도한 반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미 판단이 섭니다. 부종이 깔아앉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굳이 병원에 입원시킬 필요 없죠. 집에 가서. 근데 그 전제 조건은 홈 트레이닝을 굉장히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입원시켜 놓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수술 많이 하는 병원들은 일주일 미만으로 입원시킵니다. 빨리 집에 보내요. 빨리 집에 보내고 외래로 치료받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으로 봐서도 빨리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수술 이렇게 자기들 계속 신안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물리치료사는 수술과 관련돼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 시킬 건가 이걸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